가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정국. 임명된 지 35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정은 저보다 훌륭한 수행자가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다르크로 불리며 추진력과 개혁 성향이 강한 정치인으로 평가되는데요. 대통령님이 따로 메시지 같은 게 보내오신 게 있나요? 대통령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대립각을 세운 정치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뚫고 과연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혁의 과제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미애 후보자 하면 이제 추다르크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한 데는 뭐 이런 별명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잔다르크 아니겠습니까? 예. 잔다르크는 딱 모르게 강경한 성공해서 앞장선 강경한 이미지, 예.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임명 배경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대표까지 지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리더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여당이나 정부 또 법무부 사이에서 어떤 잘 조율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낳고 있고 또 지명된 날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고 다음 날이었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검찰이 조금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여론 같은 것도 의식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량감의 인사를 지명한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죠. 네. 참 정치권 분위기도 궁금한데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예. 민주당에서는 환영하는 그런 목소리죠. 검찰개혁에 이만한 더 이상 인물이 어디 있겠냐.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오선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하지 못했던 일을 맡아서 다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야당들의 반응은 당연히 또 좀 싸늘합니다. 네. 아니 오선 의원씩이나 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의도가 뭐겠느냐. 이건 청와대에서 어찌 보면은 이 사법 장악을 하려 한 것이다. 가뜩이나 검찰 개혁 법안을 가지고도 뭐 계속 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재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장기 집권적 의도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추미애 후보자가 거물은 거물인가 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의원 불패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 출신들은 이런 인사청문회는 그냥 통과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던데 어떻게 추미애 후보자도 뭐 의원 불패에 해당되는 사안입니까? 글쎄 그냥 의원 불패라는 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로 앉히면 예.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뭘 그걸 얼마나 하겠느냐. 실제로도 국회의원 출신들이 낙마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예. 물론 이제 어떤 여론조사 같은 거 보니까 국민들의 한 절반 이상은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 거냐 이런 기대를 더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워낙 그 오선이나 지내는 동안에 추미애 의원이 보여준 의지 자체가 별로 흠결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인사청문회가 그렇듯이 원만한 통과가 될 것이다. 혹독한 검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밌는 게 이제 뭐 지난 2007년이었죠.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사건 폭로했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내부 문건에 이건 회장이 이 추미애 의원에서 돈 안 받는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뭐 청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2007년의 이미지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와서도 어차피 뭐 특별하게 못 찾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예. 아니 국회의원을 5선이나 했다는 것은 예. 어딘가에 흠결이 있을 것이다. 20년을 했으니까. 20년 했으니까 예. 특히나
아무래도 뭐 인사청탁이라든가 정치자금 문제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예.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 해도 뭐 개혁의 상징이었고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이 터지리라고는 이게 뭐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뭐 네. 재판도 남아있고 아직도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몰랐는데 네. 뭐 추미애 지금 지명자라고 해서 다를 것이냐 이렇게 좀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뭐 현역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무난하게 통과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워낙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네. 이번에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논문 표절 의혹이 나왔어요. 뭐 하나 지금 언론에서 나왔네요. 이제 예. 검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뭐 검증이 시작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 뭐 경기로 스포츠로 따지면 예. 단타로 좀 짧게 견제고 던지는 정도라고 예.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본격적인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이루어지는 편인데 2003년에 석사 논문과 관련해서 네. 이것들이 문장들이 다른 문장들과 좀 겹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추미애 지금 지명자 측에서는 이게 학계에서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침들이 만들어지기 전이다. 기억해 보시면 사실 2000년대 후반 들어와서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문 표절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003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예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는 사실상 또 어느 정도 표절도 있었다는 걸 또 인정한 셈이기도 해서 그래요. 근데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옛날 일이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추미애 후보자 이름이 거론되니까 또 한 명의 인물이 또 요즘에 또 다시 떠오르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노무현 정부 때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 네. 이 두 분을 좀 비교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두 분 다 여성이고 개혁 예. 성향이고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비교가 되고 있고 또 한 살 차이입니다. 연수원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상 동년배이시는데 구체적으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 강금실 당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우리 기수 문화를 중시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 근데 당시 검찰총장보다 11기수가 낮았습니다. 11개수였나요? 한두 기수도 네. 아니고 11기수.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도 10년 차이면 아니, 엄청난 차이인데. 그러니까 지금 형사원과 팀장급 예,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11기수가 낮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러면서 이 지금 기수를 아예 파괴했다.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검찰도 굉장히 그때도 강하게 반발했고요. 네. 당시 중수부도 없애다가 했는데 송광수 검찰총장이 참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중수부를 없애려면 내 목을 쳐라. 이거 정말 대놓고 반발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게. 근데 지금은 추미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선배입니까? 9년 선배입니다. 선배입니까? 9년 선배고요. 예. 또 뭐 강단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치인으로서 검증은 훨씬 더 많이 거치지 않았느냐. 그렇죠. 유명한 일이 있었죠. 2009년에 국회 저도 주변에 이제 뭐 전직이나 현직 국회의원분들 만나면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자기가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같은 당 민주당 의원들 다 쫓아내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가지고 그 노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던 일도 예. 있었거든요. 그게 두고두고 화제가 될 만큼 강단있는 인물로 강단이. 평가가 되고 있죠. 예. 어쨌든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이 청문회 통과한 다음에 검찰 개혁의 구원투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추다르크. 네. 정말. 글쎄 그 부분을 과연 이제 후보자가 어떻게 검찰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시각을 좀 엿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판사 출신인데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딱 이렇게 눈에 띄었던 계기들을 보면 군사정권 시절이었는데 검찰이나 경찰에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는 그런 소신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정치인으로도 길에 접어들게 됐고 네. 당시에 본인이 몸담았던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두운 그늘에서 좀 사법 역사에도 얼룩진 그늘이 많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나섰던 이유도 결국 정치를 통해서 사법 개혁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에도 나섰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검찰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걸 정치를 통해 바꾸겠다는 시각을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굉장히 큰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당장 뭘 할 수 있을까? 네. 뭘 할 수 있을까로 꼽히는 게 검사장 인선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인사부터. 예. 인사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지난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간 기수 파괴를 하면서 예.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대전, 대구, 광주 이런 검사장을 비롯해서 6자리를 지금 비워놨어요. 6자리를. 그때는 일부러 비우는 게 아니라 예. 기수가 낮은 검찰총장이 오다 보니까 동기라든가 아니면 선배들이 좀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명을 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검찰 내에서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비워놓은 거였는데 네. 그 6자리를 혹시 추미애 후보자가 인사를 이용하지 않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도 뭐 당 대표들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긴 합니다만 인사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정치인으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조금 지금 개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청와대 관련 수사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게 뭐 제가 말씀드린 추미애 후보자의 어떤 평소에 강단 있는 성품이라든가 예. 자기 법원이나 또 검찰에 대해서도 소신도 굉장히 있지 예. 않느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 당대표였기 때문에 네. 후보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 법조인 출신이나 누구보다 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었을 때 자기 소신이 있으면 밀어붙이겠지만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수사 자체를 막기 위해서 어떤 힘을 보여주거나 뭐 조금 전에 얘기한 인사권을 동원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각의 검찰 수사들이 약간 뭐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그런 있지 시각이 않습니까? 있어요. 예, 네. 만약에 추미애 지금 후보자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본다라면 네.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검찰의 청와대를 향한 수사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겠느냐. 아하. 이렇게 또 갈리네요, 시각이. 뭐 일단은 근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기관 대 기관의 관계다 네. 이렇게 조금 선을 긋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내가 윤 총장 뭐 인간적으로 그걸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 검찰 개혁하는 게 내 사명 아니겠느냐. 지금 뭐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감찰권도 있거든요. 법무부에서. 법무부의 감찰권을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인데 그거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개혁안 중에 하나로서 감찰권 제대로 행사하도록 바꾸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물러나면서 나보다 센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추미애 지금 후보자가 좀 더 센 분이니까 예.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죠. 이게 세다, 무겁다, 정말 중량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당시에 당대표를 지내기도 했었고 추미애 후보자 하면 추다르크에 이어서 또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킹메이커입니다. 자, 3번의 대선에서 활약했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쟁할 것입니다. 사실 그 오선 의원 출신이 법무부 장관 이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수락한 거는 사실은 일간에서는 뭐 급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요즘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검찰개혁 잘하고 나면 네. 대선 예. 그러니까 다음은 대선 자리 아니 이거 큰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느냐. 예, 이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뭐 검찰 개혁 잘했다고 평가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후보자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의 최초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의원이고요. 네. 최초의 여성으로서 지역구 5선을 달성한 의원이기도 하고요. 최초의 여성 집권여당 대표인데 네. 사실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최초의 지역구 6선 의원 되는 거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었고요. 네. 그 지역의 다른 그 경쟁자들에게 죄송하네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나니까. 예. 하여튼 그 굉장히 강력하게 됐었고 국회의장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관으로 어찌 보면 한 단계 낮춰서 지금 예. 중간 과정을 잡은 거예요. 그럼 장관 하시고 나면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네. 대통령밖에 더 있겠어요?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워. 예측인가요? 대통령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길이 그 남은 길이 그거밖에 선택지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고 더군다나 예. 지금 현재 민주당 출신이라 하지만 이분이 또 대구 출신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게 장점이잖아요. 또 유리한 굉장히 장점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만 완수해서 국민적 지지만 얻어낸다면 그것도 결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